좋은 여름밤인가요?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의 제목이 땅을 치고 통곡할, 놓치면 땅을 치고 통곡할, 바로 그 시대의 영웅주,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영웅주다라는 것은 대략 한 1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난다. 시대의 영웅주. 10년 만에 나타난다. 1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시대의 영웅주인데, 이번에도 1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난 그 종목, 그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며칠째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97년도에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97년도, 87년이 됐구나. 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죠. 아시아 외환위기. 이 아시아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타난, 글로벌적으로 나타난 그 한국의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가 망하면서 뉴욕의 금융위기, 그리고 100년 만의 위기라 그러죠. 100년 만의 위기. 100년 만의 위기. 이 100년 만의 위기에서 탄생한 글로벌 기업이 현대차입니다. 그 전까지 현대차는 미미했어요. 존재감이 미미했는데, 100년 만의 위기라고 하는 2008년도 뉴욕 금융위기가 끝나면서, 시작되면서 중간에 나타난 게 바로 현대차. 이게 이제 글로벌 5위까지 올라갔죠. 글로벌 5위. 삼성전자는 뭐 글로벌 1위죠. 삼성전자는 글로벌 1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글로벌 1위가 됐고, 또, 모바일 쪽에서는, 모바일 하드웨어 쪽에서는, 애플과 나란히 자웅을 겨루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시아 외환위기가 끝나면서 아시아 외환위기 중에 나타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 금융위기 때 현대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위기는 기회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위기는 기회다. 이번에 코로나19도 전례 없는 위기다 그럽니다. 위기라 그래요. 전례 없는 위기다 그러고,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그 영웅이 탄생하고 있다.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라 그러죠. 난세의 영웅. 난세의 영웅. 이 말은,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는 거죠.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 그렇죠. 그런 어떤 난세를 구하는, 참 세상이 참 어지러울 때 그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 영웅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위기에서 나타날 영웅은 뭐냐? 그런 거죠. 팬데믹 위기에서 나타날 영웅은, 여러분 생각에 이 팬데믹 영웅에서 새롭게 탄생할 영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웅이 바로 영웅이에요.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 영웅 얘기를 시작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에서 나타나는 영웅. 정말 대단한 팬데믹이죠. 코로나19가 정말 대단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현재 현황을 보게 되면은, 임영웅, 코로나19의 현황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그런 위기예요. 지금 위기가 끝났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끝났는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인지 아주 오래 갈지 아직 알 수 없어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제가 스페인 팬데믹 1919년인가요? 스페인 그 독감. 아마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의 병사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세계로 확 퍼졌다 그러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대전 끝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했다. 그게 이제 스페인 독감인데, 그때도 이 정도로 많이 감염되고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확진자가 420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28만 명이에요. 대단한 거죠.
420만 명 중에서 현재 격리 해제된 사람이 150만 명이니까 아직까지도 약 300만 가까운 270만 명 정도가 현재 병을 앓고 있다라고 병을 앓고 있다. 그 27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사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치사율은 요즘 6.78% 나오는데 대략 10% 정도 치사한다면 40만 명까지도 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 정도로 대단한 그 팬데믹 위기입니다. 코로나 보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자,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 대응을 해서 1,900명의 사망자가 258명, 그리고 치사율은 2.36%라고 되죠. 이 우리나라가 치사율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는 그 확진자 중에서 증세가 상당히 그 경미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증세가 경미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치사율이 낮은 것이지, 원래 이 그 코로나의 원래 치사율은 제가 보기엔 좀 높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2% 정도로 봤는데 실제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좀 치사율이 높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참 이 팬데믹 위기가 정말 끝날 것인가. 북반구에 여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감기 쪽은 아무래도 여름에는 잘 그 유행을 안 하죠. 우리가 감기 독감, 여름에 독감이 유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지금까지 거의 없어가 아니라 없었죠. 아예 없었습니다. 코로나19도 역시 독감이기 때문에 25도 이상에서는 잘 활동을 못한다 그래요. 감기가 이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는 주로 건조한 영상 4도 정도가 딱 적당하답니다. 4도 정도. 영상 4도 정도 좀 건조한 그런 데서 잘 걸린다 그럽니다. 경제는 L자지만 주가는 V자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말이네요. 경제는 A자지만 주가는 V자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참 미국이 많이 걱정이 되죠. 미국이 현재 138만 명이 감염이 돼서 그중에 사망자가 8만 명. 텍사스에 있는 제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보도 나올 때 미국 사망자 10만 명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니만 진짜 10만 명 넘어가네. 10만 명 가까워지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텍사스에서 레스토랑을 한 3개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문 닫아가지고 적절한 것을 정부의 보조금과 이런 걸로 그럭저럭 떼었다 그럽니다. 다행이죠. 이런 위기에서 정부의 보조금 안 나오면 정말 망하는 게 많을 텐데, 망하는 이제 자영업자들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랑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 그러니까 인구 규모죠.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조금 인구가 많죠. 다 20만 명대예요. 20만 명대.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될 텐데, 최근에는 이 러시아가 지금 걱정입니다. 러시아가 하루에 10,000명 정도씩 막 증가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추운 나라니까 뭐 더 그렇겠지만 하루에 10,000명 정도 대단하죠. 지금은 러시아가 굉장히 위생 상태 좋지만 옛날에 러시아는 굉장히 위생 상태도 안 좋았죠.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사망자가 2,000명인데 러시아도 앞으로 사망자 참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쭉 지금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코로나부터 여러분한테 챙겨드리는 것은 코로나가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코로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핵심이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그래야 경제도 안정되고 정시도 안정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의 추이인데 코로나 추이입니다. 2명, 3명까지 줄어들었었는데 참 아쉽죠. 8명에서 2명, 5월 5일날 그죠? 3명, 2명, 5월 6일날 2명.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게 이제 5월 1일이었죠. 5월 1일이었는데 5월 1일이 지나고 이제 거의 진짜 안심을 했었는데 참 역시 사람들이 풀어지면 안 되나 모양입니다. 갑자기 5월 8일날 12명, 18명, 34명, 3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오늘 조금 줄었어요. 27명. 그래서 이게 이런 추세대로 이번에 34명까지 35명까지 갔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간다면 내일 만약에 20명 정도 되고 모레 아침에 15명 되고 그리고 글피 아침에 10명 이하로 내려간다면 추세가 다시 줄어들어서 일단 방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는데, 예, 가봐야 알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오늘 보도 나오는 것 쭉 보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확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계절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일은 제가 볼 때는 대략 20명 정도, 20명 정도 아니면 2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코로나 관련된 그 총 그 숫자가 아까 보니까 102명인가 그래요. 이태원 코로나가 102명 정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추산해 보면은 대략 20명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25명 정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20에서 25명 정도 내일 아침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 가봐야 알죠. 일단 보자고요. 그렇게 이제 보자. 어쨌든 코로나 빨리 끝나야지. 이거 참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아, 정말. 코로나 빨리 끝나야지.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은 참 장이 견조합니다. 정말 장이 견조해요. 정말 장이 견조합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김없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3천억을 매도하고 또 3천억을 매도했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그리고 코스닥도 496억, 224억 또 이렇게 많이 매도했는데,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만 줄기차게 사고 있는데, 이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갖다가 떠받치고 있어요.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개인이 떠받치는 시장이 제 기억에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자세한 통계 같은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제가 컴퓨터가 대략 한 99년도, 2000년도쯤에 이제 우리에게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해서, HTS가 생긴 게 이제 2001년도, 2001년도쯤이죠. 그때 대신에 HTS가 처음 생기고, 그건 이제 우리가 쭉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외국인 기관들이 얼마 팔았느니, 샀느니,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에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가지고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의 주도 세력이 바뀌고 있다. 주도 세력이 지금 왜 바뀌냐면, 이것도 하나의 큰 변화예요. 큰 변화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P2P라 그러죠. P2P. 이제 금융 쪽도 P2P가 되는 것 같아요. P2P가 되는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금융의 큰 물결 중에 하나가, 이제는 옛날 개인 투자가들이 그냥 옛날 같은 개인 투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개인 투자가들이 정말 오합지졸이었는데, 지금은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 그리고 매우 탄력적인 매매, 그리고 상당한 자금 규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에요. 옛날 개인이 아닌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고 그냥 펀드에다가 무기력하게 돈 맡겨놓는 이런 이제 개인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또 지금의 개인들은 뭐 오히려 기관 투자가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금이야 뭐 많지는 않겠지만, 또 굉장히 그 해외 주식까지도 뭐 직접 트레이딩을 하고, 선물과 뭐 옵션 같은 것도 잘 알고, 그렇게 이제 정말 세련된 그런 개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개인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스마트한 개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개인들은 시장을 이끌고 있다 생각이고, 앞으로 어쩌면 하나의 트렌드가 바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들을 쫓아가는 그런 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같이 정말 말 그대로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그 개인들이 아닙니다. 대략 뭐 웬만한 개인들도 뭐 몇십억씩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뭐 많아요. 몇십억씩 가지고 있는 이런 개인들이 또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라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선물이나 옵션 같은 해칭그래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크게 봤을 때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어떤 시장의 주도 세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금융의 큰 변화가 이런 거죠. 금융의 큰 변화가, 옛날에는 이제 은행과 뭐 증권사, 특히 이제 은행이 이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P2P 시대로 가잖아요. 개인이 개인한테 직접 대출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런 어떤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으로 가는 이런 이제
큰 시대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이 개인 투자가들이 정말 옛날의 개인 투자가로는 확연히 다르다. 예, 전문화되고 있고 자금력도 좀 있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분석력도 뛰어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크게 봤을 때 전 세계가 이렇게 개인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또 이번에 보게 되면은 초기 단계지만 굉장히 스마트한 개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물론 개인 투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상당히 스마트한 개인들이 자금력을 가지고 정보력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갖다가 휘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 우리가 주도주는 잘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시대의 영웅주 그래서 98년도 그러니까 97년도 금융위기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게 삼성전자고 2008년도 금융위기에 이후에 나타난 게 현대차다 그랬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에 나타난 이제 시대의 영웅주. 시대의 영웅주.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죠. 시대의 영웅주가 플랫폼 주식. 플랫폼 주식. 플랫폼 주식은 요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제 플랫폼이 다 계속 나오겠지만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NHN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소형주는 좀 아직까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좀 벅찬 게 있습니다만은 더존 비존, 아프리카 TV, 카페24, 코리아센터 이런 종목이고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미국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소위 이 플랫폼 종목이다 하는 종목은 이런 종목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그냥 온라인 상점이었죠. 우리나라 인터파크처럼. 인터파크가 가장 먼저 출연한, 옥션과 인터파크였죠. 옥션과 인터파크가 가장 먼저 출연한 인터넷 상점인데, 인터파크는 뭐, 유명무실해지고, 옥션은, 지금도 뭐 인터파크가 있습니다만,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베이에 M&A에 되고 난 다음에 존재 자체가 조금 많이 약해졌죠. 근데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보니까 이 기업이 주가를 보더라도 이미 참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009년도, 2099년도는 주가가 제로였죠, 제로. 아마존이 생긴 게 아마도 90년대 말이었을 겁니다. 말이었는데, 요때는 주가가 제로, 거의 5달러, 3달러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2,400달러까지 와 있죠.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처음엔 쇼핑이었는데, 인터넷 쇼핑이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쇼핑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기업이 된 거죠. 인터넷 쇼핑에서 사람들이 많이 머무니까 그냥 아마존에서 뭔가를 해.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무슨 물건 사기도 하지만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종합적이 돼버린 거죠, 아마존이.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제가 아마존이 지금에서는 뭘 얼마큼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지금 팬데믹이다 그러는데도 주가가 팬데믹 놀래서 처음에 급락을 했다가 오히려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올라가가지고 여전히 지금 기세 등등합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래도 살만한 것은 아마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살만한 건 아마존, 살 게 아마존밖에 없다 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존 이후에도 몇몇 종목이 더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줌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뭐더라, 이름이. 여러 기업들이 지금 많이, 관련 비슷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 아시는, 넷플릭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만, 넷플릭스도 지금은 이제 하나의 플랫폼 기업이다 그러죠. 넷플릭스라는 데서 우리가 맨날 노니까, 우리도 이제 넷플릭스, 저도 넷플릭스 자주 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도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소피 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이 하여튼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요즘은 플랫폼 기업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가 익스플로러를 워낙 쓰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다. 반면에 이제 옛날에 시장의 중심지였던 뭐 알코아라든가, 알코아는 바닥에서 지금 못 올라오고 있죠. 예, 알코아. 대표적인 이제 금속 기업인데, 예, 알루미늄, 알코아, 바닥에서 못 올라오고 있고, 그 유명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금융기업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아마존이 금융기업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알리바바가 금융기업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알리바바가 금융을 갖다가 먹어가고 있다. 아마존이 앞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더 큰 금융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지고 있는 기업들은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금융사들, 물론 뭐 아직까지 뭐 세월이 좀 많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만은 KB금융, 자 KB금융 지금 주가가 내려와서 바닥에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KB금융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KB금융이 그렇다면 망하기나 할까? 망합니까? 망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신한지주도 물론 이게 금방 이렇게 되지 않고 또 올라갈 거예요. 주가는 올라갈 텐데 이런 기업들의 영역을 지금 우리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지금 침범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은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인이 되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데가 이제 종이 된다는 겁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인이 되고 삼성화재가 종이 된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인이 되고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이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종이 바뀐다는 얘기죠. 예, 그런 개념이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앞으로 미래에 큰 기업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아마존이 커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여러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금융기법이 뛰어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가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쪽에서 머물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요즘 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로그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로그인하기 귀찮죠. 모든 걸 할 때 로그인을 해야만이 이제 처리가 되는데, 로그인할 때 보니까 카카오로 로그인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카카오로 로그인 하겠습니까?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하도 많은 사이트가 있고 그 많은 사이트에 아이디하고 비번을 갖다가 기억을 못하죠. 기억할 수도 있는데 귀찮아. 또 저도 이제 많이 메모를 해놨습니다. 뭐는 뭐고 아이디가 뭐고 뭐 많이 메모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이디라는 게 사이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똑같은 아이디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가 많고 비번도 많으니까 비번도 또 다 각자 달라요. 어디는 무슨 뭐 숫자하고 뭐 영문을 조합해라, 어디는 뭐 특수 문자를 넣어야 된다, 뭐 어디는 8자리고 어디는 뭐 9자리고 어디는 5자리고 이렇게 5자리 요즘 많이 없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 다 기억해요. 아주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카카오로나 네이버로 그냥 로그인 하죠. 카카오나 네이버로. 예, 그것이 카카오나 네이버로 로그인하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빅브라더가 카카오가 네이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카카오 네이버의 미래를 좀 보시라. 그렇게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고, 또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한테 카카오 네이버의 그 위력, 빅브라더로서의 위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 꼭 요거는 사시라. 그냥 힘들면, 많이 올라와서 힘들죠. 사실 힘들잖아요. 많이 올라와서. 사실 많이 올라와가지고 신고가 나고 있는데 사라고 하는 여우도 참 너무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이버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21만 원이 되고 사세요 그러면 참 인천 여우도 너무한 거야. 사실 그죠? 인천 여우 너무했죠. 이거 어떻게 사란 얘기야? 무슨 깡으로 이걸 사냐고 이거를. 그렇지만 사세요. 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많이 올라와서 정말 사기가 정말 얹잖아. 사라고 하는 인천여우도 참 도둑놈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세요. 왜냐하면 자꾸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안 내려온다니까.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면 언제 사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분할 사시는 거지 뭐.
오늘 사는데 오늘 10,000원어치 사기로 했으면 하루 종일 1,000원어치씩 나눠서 하면 돼. 10번 사면 됩니다. 내가 카카오 사고 싶은 돈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그럼 요거를 5천만 원이면 요거를 한 달 동안 나눠서 하는 거야. 20일 동안. 그러면은 5천만 원을 20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한 250만 원 사는 건가요? 5천만 원을 갖다 나눠서 하면 되는 거지. 뭐. 20일 동안 나눠서 한 달 동안 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가는데 그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리더라도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 매수를 하고 있죠. 이 외국인들 매수는 우리 그 담쟁이 농우님 말처럼 9월 달에 지금 이제 공매도가 부활을 하니까 그 전에 계속 주가 올라가니까 외국인들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쇼크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기관들은 좀 팔아주고 있네요. 기관들은 좀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건가? 근데 기관들도 이렇게 계속 샀으니까 파는 거죠. 지금 샀으니까 파는 것이지 이거 뭐 기관들이 계속 팔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올라가다가 조정이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해외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도 뭐 날이면 날마다 올라간 것은 아니죠. 올라가다 밀리고 그랬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밀리고 올라가다가 좀 밀리고 올라가다가 조금 쉬었다 가고 올라가다가 비교적 많이 밀렸네요. 여기는 올라가다 밀리고 또 이번에도 이제 올라가다 밀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밀리는 건 맞습니다. 올라가다가 좀 조정 받아요. 그 좋은 아마존도 이렇게 조정 받는데 카카오나 네이버 조정 안 받겠습니까? 조정 받을 테니까 조정 받을 때 사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해서 사게 되면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고 있는 거예요. 사고 있고 지금 현재 지분율이 31%밖에 안 돼. 지금 보니까 카카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 올라가죠. 지금 거의 뭐 한 달 내내 올라왔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틀만 살짝 조정받고 한 달 내내 올라온 거죠.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참 열받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기관도 열받겠죠. 기관도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파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물론 어쨌든 그러고 있다. 그래서 1년 한 달 내내 올라갔지만 한 달 내내 올라가니까 좀 쉬었다는 갈 거예요. 쉬었다 가니까 조금씩 사면 돼요. 조금씩 하루에 그냥 100만원치 사면 돼요. 사면서 또 내려갈 때도 계속 사는 거야. 내려갈 때도 카카오 내려갈 때도 계속 사면 됩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계속 가면은 제가 뻥으로 100만원 간다 그랬는데 100만원을 갈지 50만원 갈지 40만원 갈지 모르겠고 뭐 30만원까지 가면 어때요? 그리고 지금이 고점이라도 괜찮아. 결코 카카오나 네이버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를 사고 집사람은 네이버를 산다. 이런 식이 좋아요. 좋습니다. 둘 다 어느 게 좋을지 모르니까. 네이버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8%까지 와 있는데 추가로 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물량이 없으니까. 근데 그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마찬가지로 한 달에 거의 한 3일 빼고 다 올라왔죠. 3일도 뭐 조금 조정받고 올라갔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있는데도. 그래서 코로나가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없는 분들은 조금씩 좀 매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10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영웅주예요. 영웅주. 앞으로 10년 후에 또 어떤 종목이 시장에 영웅주 될지 알 수 없지만 10년 만에 나타난 영웅주니까 꼭 조금씩 사보시라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전기차를 또 많이 강조드렸죠. 전기차가 쭉 올라오다가 지금은 좀 멈칫해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삼성 SDI하고 LG화학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거 잘 안 내려가죠. 많이 안 내려. LG화학도 이번에 무슨 인도에서
다 끝나고 했는데도 별로 주가가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갑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별로 안 내려가요. 어차피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전기차 종목들도 슬슬 바라볼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기차의 그 글로벌 대표 종목은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인데, 테슬라 주가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테슬라. 이것도 지금 이제 거의 고점, 그러니까 미국의 한때는 그 인간의 주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주식이 아니다. 왜 인간의 주식이 아니냐면은 8개월 만에 16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인간의 주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지금 주가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900달러에서 반토막 났어요. 4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400달러 밑에까지 내려왔네. 다시 이제 8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인간의 주식이 아니야. 그죠? 인간의 주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왔지만, 내려온 것을 이제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이 앞으로 전기차를 탈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탈 거야. 전기차 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테슬라는 갈 거야. 이런 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저 음양도시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경제를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골드만삭스인가 어딘가 뭐 어디 예를 들어 들어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V자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L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내려간다. 이 얘기를 누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것은 진짜 끝값이다. 앞으로 계속 내려갈 것이다. 근데 어찌 이거 주식시장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V자였죠. V자. 제가 여러분한테 V자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그야말로 3월 23일 날부터 제가 무조건 매수, 닥치고 매수 얘기했죠. 닥치고 매수. 그리고 주가는 쭉 올라와서 코스닥 기준으로 이제 그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출발한 지점을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합니다. 출발한 지점을 코스닥이 정말로 잘 올라오죠. 700포인트가 이제 목전이에요. 아마도 내일 700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700포인트가 목전이야. 제가 이제 목표로 했던 게 700포인트 정도인데 700이 이제 목전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 계속 들어오는 중이에요. 주가 올라가니까 돈 들어올 수밖에. 그리고 갈 데가 없어 돈이.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이제 치어 올리고 오는 것이고, 또 그만큼 빠르게 코로나가 물러갈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빠르게 물러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또 이렇게 됐는데 아마도 내일 모레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3일이라 그러죠. 13일. 이태원 관련된 초기 이렇게 많이 감염된 사람들이 발병하는 기간이 13일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4일 정도잖아요. 5월 1일을 기준했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13일, 14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과 모레 정도, 이번 주 중반, 이번 주 말 되면 다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보고 있으니까 아마 내일 모레 지나면 다시 또 이제 이태원 건도 잘 지나갔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닐 겁니다. 이태원 같은 사태가 또 나올 거예요. 그게 또 나오고 하면서 이제 여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략 다 유행은 지나가는 게 아니냐. 지금 올 가을에 다시 대유행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가을 가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도 제 기억에는 한번 유행하고 말았지, 유행을 또 하고 또 이런 건 없던 것 같아요. 또 뭐 우리 이제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스 메르스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뭐 에볼라도 그렇고 많이 그랬는데 그때 유행하고 말았죠. 그때 유행하고 말았지 그 다음에까지 유행은 안 했습니다. 사스 메르스는 그때는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무지하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신종플루도 마찬가지고요.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도 그 다음에 또 유행하지 않았죠. 그죠?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그 다음에 또 유행하진 않았습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죠?
뭐 에볼라 같은 거는 이제 바이러스 좀 다른 바이러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이러스들이 한 번 유행하고 그냥 말았지.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뭐 유행한 이런 경우 있었지만 한 번 유행하고 그 다음에 유행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은 좀 잊어도 좋을 거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를 드렸던 쪽은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다. 꼭 한번 사보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회원분들은 카카오 네이버를 100% 다 사셨을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 안 사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인천유를 좋아하시던 분들은 다 샀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저를 좀 좋아하고 요의 방송을 꼭 듣던 이런 분들은 아마 카카오 정도는 다 갖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카카오는 팔지 말아라. 팔지 말고 그냥 계속 가져가라. 그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인천유가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가격에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격이 무려 11만원이야. 그리고 2개월에는 22만원이야. 2개월이면 조금 더 할인해 줘야 되는데 할인도 없어. 여러분한테 기왕이면 3개월 4개월을 왜 안 만들었느냐? 안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 때 딱 단기로만 하려고 그랬어요. 단기로만. 그래서 2개월까지만 제가 22만원짜리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2개월까지만 11만원짜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30만원 돌리겠다. 이런 이제 취지였어요. 2개월만 대폭락 가격으로 서비스 하자. 저의 의지가 그랬습니다. 의지가. 그리고 2개월 후에는 이게 코로나가 끝날 거다. 끝나니까 그때는 원상 복귀해서 30만원으로 복귀하자. 30만원. 그러니까 지금 11만원인데 이걸 30만원을 복귀하자. 이런 이제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출발한 지 벌써 2개월쯤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네. 2개월 아직 안 됐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만간에 다시 33으로 올릴 겁니다. 지금 11월 33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많이들 가입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의 방식은 그래요. 요의 운영 방식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외국 인간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팔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 정말 이상한 시장이죠. 이상한 시장이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알아야 될 텐데 기관 외국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장중 방송은 없어요. 장중 방송은 안 합니다. 방송 방송 안 하고 장중에는 문자로 리딩을 합니다. 문자로 리딩을 해요. 그래서 장 출발 전에 제가 시황 브리핑이라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쭉 설명한다. 시황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황이라는 것은 짧고 시황이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있습니까? 시황이. 그쵸? 시황은 길게 얘기할 게 없죠. 시황은 짧고 주로 이제 오늘 매수할 예비 종목들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거죠. 브리핑. 그걸 합니다. 요 시황 브리핑 시간에 지금 보유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오늘 매수할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을 미리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이렇게 합니다. 매수 고려시멘트 3,500원 매수 매도 고려시멘트 4,030원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해요. 한국전력 매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화일약품 단기 매매 화일약품 매수 가격 얼마 손절선 얼마. 자, 화일약품 상한가 풀렸습니다. 팔피다. 차익 실현 매도합시다. 그리고 바로 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죠. 하락했다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 날 팔았다가 그 다음에 4월 1일 날 또 들어가는 거예요. 화일약품 매수 화일약품 얼마에 사고 또 매도 얼마 그 다음날 또 팔았죠. 4월 3일 날 그렇게 30%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매매하는 게 이제 요가 얘기하는 투기적 매매 투기적 매매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또 하죠.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나 또 카카오 같은 종목들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저 중기 종목이 있습니다. 중기 종목은 조금 중기로 가져가는 거죠. 중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센트럴 모텍도 매매하고 SK 케미칼 같은 거 좀 중기로 가져갑니다. 요거 27% 수익 내고 팔기는 팔았습니다만은 레몬도 매매를 했고 셀리브리도 매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산업도 매매를 했는데 요것들 다 이제 들어오게 되면 팍팍팍 매매합니다. 우리산업 9.6% 4월 3일날 사가지고 4월 8일날 팔았는데 조금 이건 시간 걸렸네. 어쨌든 우리는 수익을 안 내고 팔지는 않습니다. 손절할 때도 손절 확실히 보내줘요. 일진머티리얼즈도 요거 아마 바로 팔았을 텐데 요거는 이제 당일날 매매를 했네. 당일날 일진머티리얼즈를 샀는데 4월 14일날 9시 8분에 샀는데 일진머티리얼즈 샀는데 그날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그날 이상하다 이거 14일에 샀다가 14일날 샀다가 17일날 팔았네요. 그래서 41,500원에 팔았다. 일진머티리얼즈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차익 실현하자 이런 거죠. 그렇게 제가 이제 매매를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35,400원에 사가지고 일진머티도 41,500원에 팔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자로 리딩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문자로 이렇게 이제 손절을 매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한양은 2.5% 팔아버렸는데 이게 제가 46,800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더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유한양도 볼까요? 그때 이제 51,000 됐네. 51,000원. 그때 유한양행을 우리가 샀다가 바로 팔아버렸던 게, 좀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별로 주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손절해버려 말았죠. 근데 지금은 또 많이 올라가네요. 렘데시비르 때문에 사실은 그때 샀거든요. 이번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는 렘데시비르로 봤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가 이 가능성이 있겠다. 에볼라 치료제죠. 그래서 그날 사가지고 처음에 뉴스 나온 걸 보고 이제 뉴스 나올 거라 보고 샀는데, 뉴스가 나왔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 손절, 마이너스 2% 손절했는데 그냥 놔둘 거랬나 봐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네. 46,800원.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도 오늘 조금씩 올랐어요. 올랐는데 셀트리온이 사실은 어제 이제 제가 그 셀트리온 우리 서 회장이 판도라에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판도라를 열심히 봤습니다. 봐가지고, 그러니까, 서 회장이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말씀 잘 하시고, 그야말로 좀 정치인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이제 말씀 잘 하시는데, 본인은 이제 은퇴를 하신대, 셀트리온 은퇴해가지고, 이제 벤처를 하겠대요, 벤처 기업을 다시 하나 해서, 벤처 기업을 다시 키우고 싶다, 이런 이제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정진 회장. 그죠. 벤처를 하면 더 재밌겠죠. 회사가 커져버리면은 좀 성과가 좀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벤처를 하게 되면 좀 재미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벤처를 하겠다는데 그런 이제 포부를 이제 밝히시더라고요. 참. 근데 이 셀트리온 주가는 별로 안 올라오죠.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장기 투자하기에 괜찮은 주식인데 단기적으로는 역시 카카오나 네이버가 좀 낫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제 오늘 셀트리온이 주가 쫙 올라갔다가 어제 서정진 회장이 판도라에 나와가지고 이제 쭉 얘기했던 그런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쭉 올라갔다 좀 밀렸어요. 그래서 좀 좋게 괜찮긴 합니다만은 좀 오늘 좀 밀렸다. 지금은 이 치료제, 백신 이런 세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언컨택트 종목들 그리고 플랫폼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갖다 휩쓸고 있다 이렇게 보기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카카오와 네이버 집중해서 한번 사보시라 하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카카오 네이버 세상을 바꿀 종목들이에요.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고 앞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종목이다. 팬데믹 때문에 유명해진 종목이 아니라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팬데믹이 있거나 없거나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이제 선도주의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남북주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남북주. 오늘 남북주가 모양이 좀 밀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었죠. 대아TI도 밀렸다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고, 자, 푸른기술의 모습도 그렇죠. 밀렸다가 아래 꿀리다는 모습 나쁘지 않고, 부산산업도 그렇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모양입니다. 일신석재 그렇고, 아난티 좀 밀리긴 밀렸는데 크게 밀리진 않았다는 거죠. 아난티, 일신석재 아난티. 그리고 특수건설, 또 동아지질 맞습니다. 우리 책가사님 오늘 안 들어오셨나요? 인디F. 자, 책가사님 안 들어오셨나? 신원, 이런 것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모습들이 비슷비슷한데, 흐름들이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서. 자,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 제가 풀어놨는데, 네, 다 풀어놨는데, 질문 없어요? 전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걸로 들어오셔가지고 모바일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없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멋진 하루. 내일도 멋진 하루.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에서 남북주로 반도체로 제가 오늘 경협주는 뭐 내용 안 봤는데 나쁜 뉴스는 없습니다. 하여튼 나쁜 뉴스는 없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경협주는 조금 더 기다리는 마음 있죠. 기다리는 마음. 그렇다고 뭐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바다로 간 신랑을 기다리면서 있는 게 뭐더라. 그 정도로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아침 7시 50분, 낮 12시, 그리고 밤 9시 이렇게 3번 방송을 합니다. 3번 방송을 하니까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또 카카오TV에도 방송하고 그러니까 여유 되시는 분들 카카오TV는 여러분 다 볼 수 있지 않나요? 카카오TV 직장인들도. 그래서 카카오TV 낮 12시 하니까 낮 12시에 카카오TV 해요. 예, 카카오TV 하니까 카카오TV 직장 다니시는 분은 카카오TV 보세요. 직장에서는 와우넷이 안 열리고 그런데나 봐요. 그러니까 카카오TV나 뭐 유튜브는 열리겠죠? 유튜브 올린 거 보거나 아니면은 카카오TV 보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카카오TV는 이제 실시간 나가니까. 감사합니다.